네,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 김승주 교수의 데이터리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데요. 김승주 교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쓰거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 개인정보 이용이나 수집에 동의를 하겠냐 이런 체크박스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정보가 이미 하나의 판매 가능한 상품화가 됐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법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뭐가 개인정보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어떤 게 개인정보입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예. 뭐 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정확히 이제 법적인 정의는 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네. 네.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그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정보, 이걸 개인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 정보가 개인정보인데, 그렇죠. 근데 흔하게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좀 인식하지 않나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그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없으면 네. 그건 개인 정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신분증, 뭐 연어증, 주민등록증, 뭐 여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아는 개인정보 그렇죠. 정보들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더 가면 우리가 뭐 맥 주소, 네. 컴퓨터에 들어가는 뭐 맥 주소 값, 아니면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유심에 들어가는 정보들 네네. 이런 것들도 그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다라면 개인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개인정보가 이제 많이 뭐 팔려 나가서 이제 흔하게 말하기는 이제 내 것이 아닌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특별히 언제쯤부터 생겼습니까?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이트에 막 가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정보들이 그냥 단편화된 것들 가지고는 그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게 자꾸 합쳐지면서 네.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게 되고 네. 그 사람의 소비 성향이라든가 뭐 삶의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막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인터넷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것을 다른 것과 결합시키고 이런 건 좀 곤란하겠는데 예. 이러면서 이제 개인 정보 보호라는 얘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 법도 만들어지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확 올라갔군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정보 뭐 그거 다 유출돼서 더 이상 뭐 내 거 아니 개인정보라는 건 없잖아.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감증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일단 나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네. 그 사람을 속이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상황이 어떻고 네. 지금 뭐 금전 상태가 어떻고 네. 이 사람이 최근에 뭐 부동산을 이렇게 다녀봤는지 아닌지 뭐 이런 정보들을 알 수만 있다라면 네. 그 사람 맞춤형으로 네.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스팸 문자 같은 걸 보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딱 저한테 이 맞춤형의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면 내 정보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구나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루에도 그거 고민해 봐야죠. 문자도 그런 거 많이 오고 네. 메일도 많이 오고 많이 그러니까 경험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휴대폰 네. 가끔 이렇게 분실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분실된 휴대폰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휴대폰들이 중국에 쭉 가면 1차적으로 하는 게 거기서 개인정보를 전부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파일로 가공을 해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대로 팔고 네. 휴대폰은 또 그 안에 전부 다
포맷을 해서 네. 공기계로 해서 또 따로 팔고 이런 시장들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판매 시장이 따로 형성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주로 이제 거래가 되는 데이터는 뭐 흔하게 전화번호랑 이름 이 정도는 아니요, 당연한 거고 그건 아주 예, 수준 저글이고. 낮은 거고요.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에 대한 뭐 의료 데이터 예. 아니면 뭐 금융 정보 오. 이런 것들이 잘 모여져 있을수록 잘 가공돼 있을수록 그 개인 정보는 이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사는 곳들은 무슨 뭐 보험사라든가 뭐 예. 금융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그런 어떤 전문 범죄 집단에 네. 주로 많이 팔립니다. 그 다자녀에 대한 게 많이 오나 봐요 저한테. 많이 오는데. 네. 아이가 이제 세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서 내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요. 물론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해킹을 당해서 털려서 내 개인 정보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사실은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뭐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네. 각종 PC나 클라우드와 동기화돼 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내 정보가 어디 올라가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의외로 우리가 SNS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스스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사실은 조심해야죠. 맞아요. 일단 뭐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로그인하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이제 당국에서 규제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개인정보란 무엇이냐 이런 걸 정의했고 네. 그런 것들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뭐 분석해서 네네. 어떤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출한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그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린 법이 약해서 이런 거 아니야? 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굉장히 강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딱 나오고 오히려 거꾸로 네.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너무 강력해서 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예 그걸 막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불평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네. 이제 데이터 3법 야, 그쵸. 개정이라고 그래서 데이터 3법이요. 네, 엄청 이슈였죠 그때. 그렇죠. 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네. 그리고 신용정보법 이 데이터 관련한 세 개의 법을 개정합니다. 네. 이걸 이제 데이터 3법 개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이 개정의 핵심은 뭐냐면 개인정보를 무조건 쓰지 마. 그냥 잘 관리만 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네.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기업 네, 네, 입장에서죠. 그렇죠. 예. 즉 보호와 활용을 공존시키겠다. 네. 이게 데이터 3법 개정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3법 개정을 어떻게 됐나를 보면 예. 예전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정의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다. 그래서 익명정보는 뭐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되는데 네. 개인정보는 절대로 활용하면 안 돼. 이게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면서 네.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듭니다. 가명 정보. 네네. 네. 이 가명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정보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가적인 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 이걸 가명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김승주는 뭐 강남에 사는데 뭐 직업이 뭐다.
이거 개인정보죠. 그런데 여기서 김승주를 홍길동으로 바꿉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게 가명정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어떤 처리를 하면 네. 그것을 가명정보라고 하고 이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뭐 통계 분석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과학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네. 걸 허용하겠다. 네. 이게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의 아. 어떤 주요 취지입니다. 이 개정되고 나서 뒤에 비즈니스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긴 했었겠어요. 그렇죠. 음. 아무래도 이제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 정보를 어떤 일부분을 삭제한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다른 걸로 좀 이렇게 가명 정보로 바꿔 놓으면 네. 활용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약간의 틈을 준 거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그러면 기존의 개인 정보를 네. 얼마나 바꿔야 가명 정보입니까? 네.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아까 김승주를 홍길동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바꾸면 네. 또 막 여러 데이터하고 결합을 시키면 네. 또 김승주라는 사람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비식별화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네. 개인 정보를 가명 정보로 바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문제는 법에서는 이렇게 좀 선언적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비식별화 기술, 동형 암호라든가 아니면 뭐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K 익명성 기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시켜서 가명 정보로 만든 다음에 네. 그걸 뭐 과학적 연구라든가 통계 분석 같은 걸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은 특히 금융 업체들은 네.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비식별 기술을 써야 되는 거야. 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남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이드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개정됐음에도 계속 이제 업체들은 어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마이데이터 사업 얘기 되게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은행 서비스 이용할 때 자기 정보를 동의하겠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죠. 마이데이터 사업도 결국 이 데이터 3법이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려주시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와 관련된 그게 개인 정보, 내 데이터들은 내가 누가 그것을 보관하고 누가 그것을 처리할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데이터 주권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 데이터의 주권을 그 데이터 소유주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은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잘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양대 포탈이 있죠. 예. N사와 D사, 뭐 카사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N사한테 내 데이터, 내 개인 정보를 카사에 주세요. 네. 그럼 줘야 되는 겁니다. 음.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의 어떤 골자입니다. 그걸 이제 개인이 이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내 데이터를 그 개인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번뜩 생각난 게 이제 우리가 오픈 뱅킹이라고 하는 것들 요새 내가 원하는 걸 추가해서 이 회사의 계좌가 아닌데도 쓸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그것도 같은 크게 맥락이네요. 보면 예. 마이데이터 사업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내가 갖고 있어서 예. 그 데이터를 누가 분석할지 네. 또 그걸 분석해서 어떤 정보를 나한테 줄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데이터 3법을 개정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3법을 개정한 거고 또 예를 들어 금융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금융 정보를 저쪽으로 주십시오. 뭐 네. 이런 요구를 하려면 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AP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는 게 이제 오픈 뱅킹 네. 사업인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합쳐져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대한민국 전체에 안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사실 내 데이터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사실 제가 스스로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관리하거나 뭔가 쓸 수 있게 해주는 주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 그러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고객이 원했을 때 그 고객의 데이터를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예. 화면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뭐 마이데이터 전송 절차라고 그래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 어떤 흩어져 있는 네. 여러 가지 뭐 대출 관련한 정보가 있더라. 네. 그러면 그 대출 관련한 정보들을 내가 지정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다 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 겁니다. 모아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다 모아서 갖고 있겠죠. 그럼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데이터 사업자가 다른 쪽에다가 뭐 내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렇죠. 더 좋은 것들을 어떤 더 좋은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걸 나한테 또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가공해서 더 양질의 어떤 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뭐 더 크게는 금전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게끔 하겠다. 네. 이게 사실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특히 골자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에 인해서 어떤 기업들 보면 이제 금융사들에서 이제 정보들을 모아서 정말 자산 소득 수준에 맞춰서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 준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보험 상품을 다시 제공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고객이 어떤 기업에 그 권한을 주고 그래서 금융사의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서 가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개인에 들어서 뭐 적합하게. 요새 많이 보시는 게 뭐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 예. 아니면 뭐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그렇고 네. 뭐 요새 이제 대출 금리가 문제니까 너무 높아졌어요. 뭐 비교 분석해서 제일 낮은 대출 금리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전체 산재에 있는 내 대출 정보가 이 한 곳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이 기관이 그걸 분석해서 나한테 추천을 그렇죠,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맞아요. 그럼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그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이후에 사실상 되게 커지고 있는데 사업적으로는 지금 많이 꼽히고 있습니까?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웬만한 인터넷 기업들, 좀 예. 메이저 인터넷 기업들은 전부 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걸 왜 잘 이해를 못 하시냐면 예. 마이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해주면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yes, no 이렇게 물으면 네. 이거 뭔데? 이러고 안 누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금리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yes를 누르십시오. 네. 그럼 yes를 딱 누르면 이제 딴 데서 데이터를 쭉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 긁어와서 우리가 분석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고객들이 내 개인정보를 네가 다 갖는다고? 그렇죠. 이러면서 예스를 안 눌러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이렇게 좀 유도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겁니다. 돌려서 네, 묻는군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약관을 조금만 이렇게 착실히 읽어봐도 네. 야 이건 뭐 은행부터 시작해서 포털 사이트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아닌 게 없네 네, 이런 맞아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그 사실 뭐 이렇게 유사한 거 같이 얘기를 해서 클릭하게 만드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불안전 판매 같은 걸로. 그건 이제 당연히 사업적으로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 이런 걸 우리한테 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았으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지를 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마이데이터 관련한 이야기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